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갖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건 사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채널에 관심을 안 가져요. 재미가 없나 봐요. 또 사설들에도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요, 윤쌤의 고사성어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유튜브 내 코너에 이제 제가 하나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읽다가 그냥 사전적인 해석만 딱 나오는 것만 보고 한 그런 어휘들이 언제 어떻게 나왔나, 그리고 그 어휘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 에피소드가 없는 건 없잖아요. 묶어야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탁 나오진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휘는요, 사실은 다 그 어떻게 시작된 게 다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발굴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이 코너는 좀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시사영어사에서 시사 영어 연구라고 하는 월간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2페이지씩 달하는 그런 이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들이 없더라고요. 이미 다 정해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것들 읽으면서 이렇게 이게 많은 게 배워져요. 오늘 강의를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야 괜찮다. 딱딱한 교수님 강의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하시면은 탁 좋아요도 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참 유익하다라고 하면 좀 전해주세요. 그 돈을 많이 들여갖고 돈을 꼭 많이 들여서 그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 나이니까요. 내년이 환갑 나이니까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놨어요. 이제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어서 막 하는데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환갑이 넘어서는요 더 벌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1살이 딱 넘었으면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이런 철학관에서요 60이 딱 넘어가서 사주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봐줘요. 그걸 봐주면 안 돼요. 그 철학관. 그러면은 옥황상제로부터 그 철학관 그 사주쟁이는 벌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60년 동안 네가 살아온 공덕이 있으니까 내가 덤으로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 넘어서는요 이제 다 내려놓고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태껏 봤던 영어 글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라든가 방송을 갖고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좀 이제 합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크로스 더 루비콘 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어구는 한 2050년가량 됐죠. 2050년 됐습니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갖고 한국하고 미국 관계인가요? 북미 관계인가요? 한일 관계인가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조선일보에서
크로스도 루비콘이라고 다 일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3년 됐나 이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루비콘이라는 걸 인터넷 쳐갖고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딱 보고, 야, 이거 조선일보가 원래 그 사대가 좀 강해요. 강한 자한테 참 강한데 어떻게 그 자기 스스로 우리나라 최고 신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영어를 갖다가 탁 한 걸 씁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냥 크로스도 루비콘이라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식자충, 그것도 일부 사람들 하면요, 그건 머릿속에 안 나와요, 잘 해석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걸 갖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하게 됐어요.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스로우도 주사위가 뭔가요, 영어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뜻입니다. 뭐든지 다 결정됐다. 이런 뜻의 크로스 더 루비콘. 그렇죠? 자, 근데 이 루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니? 제가 대문자 썼죠? 그렇죠? 관사 더는 고유명사 앞에 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썼습니다. 루비콘. 이거는요, 이탈리아 동북부에 가면요, 루비콘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이제 루비 색깔을 이렇게 띈다 그러는데요. 그 루비 색깔은 그게 이제 거기가 좀 진흙탕이래요. 진흙탕이는데 이제 이 지중해 햇빛이 강하잖아요. 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것이 루비처럼 보인다. 그래서 루비콘이라고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씁니다. 루비콘에서 루비콘강을 건너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번역서에 이탈리아 관련된 어떤 번역책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 번역한 교수인지 강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 루비콘강을 건너다라고 딱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학부생한테 이거 부탁한 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쫓겨갖고 그 해서 번역해서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그 단어 있는 그대로 아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책을 읽고 번역서를 읽고 이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참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루비콘을 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새로운 탐색을 해야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얘기가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이야기를 알려면은 당시에 로마 공화정을 아셔야 돼요. 공화정이라는 거 아시죠? 공화정이 어떤 거예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공동공자에다가 화할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화입니다, 공화. 이 단어는 이 한자는요, 중국 주나라 때 나왔습니다. 주나라 왕인 여왕이 하도 폭군이에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많은 귀족 세력들이죠. 이런 가문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 여왕을 그 폭군인 주나라 려왕을 몰아냅니다. 주나라 주는 한자로 주왕이 여예요. 려 여입니다. 한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자를 하도 못 써갖고 글은 읽겠는데 나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 이거 쓰는 걸 학창시절에 좀 했어야 되는데 영어 쓰는 게 더 쉬웠으니까
더 많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주왕이 여왕 려가 하도 폭정을 하니까 이제 이 귀족 세력들이 이제 그 여왕을 몰아내고 공동 연합체의 형태의 국가 운영 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나눠서 국가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연합 공동체죠.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 시작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어떤 사람이 탁 나와서 막 하던 시절이 아니라 연합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건국은요, 로물루스라든가 레니스카라서 두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이렇게 컸다 그러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그런 건국 신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7개, 이탈리아 반도의 7개 지역에서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요, 공동 연맹체식으로 이렇게 이탈리아 전체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그게 강한가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데요, 굉장히 늦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800년 후반대 가야지만이 이 통일을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몇천년가요? 마친년가요? 누군가 하는 거는 형번과 같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는데요. 굉장히 늦습니다. 쭉 그 지역에 굉장히 토착 세력이 강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원인 중에 하나 그 지역이요. 신생대 3기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일대가. 그래서 이탈리아가 화산 활동과 그 지진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 180년인가 얼마가 폼페이니 그 화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뭐 그냥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갖고 도망갈 시간도 없이 그냥 거기 주민들이 그냥 폼페이 신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장됐잖아요. 아직도 그 지역은 가서 흙을 하나 이렇게 걷을 때마다요 굉장히 조심조심 산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그 유적지니까요. 그렇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이런 공화 정체들에서 연방제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요, 사람의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뭐 형, 동생, 야, 친구, 동업자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알게 모르게 자꾸 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공화정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오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도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뭐 50년 주기냐, 10년 주기냐 하는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똑같은 왜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래요, 마음이. 호용호재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영원히 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사심이 껴서.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 술 한잔하면서 또 풀고 또 그래요. 공화정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니 이제 1인의 황제 시대가 등극이 돼요. 자, 그 전에 BC 49년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시저입니다. 시저 과외질을 한다는 시저가 시저라는 뜻의 사전적인 뜻은 과외질하는 거예요. 과외질. 그잖아요. 시저. 그렇죠? 네. 이거는 이탈리아 영어는 아니고 이탈리아입니다. 라틴어에 제일 가까운 게 이탈리아예요. 네. 라틴어 계통이라는 게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 이렇게. 이게 이제 라틴 계통입니다. 이게 시저가 과외질을 한 거야. 과외질하다는 뜻입니다. 자, 시저가 로마에서 다가 이제 그 갈리아 지방, 갈리아 지역은 어딘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일 때요. 프랑스 이 갈리아 지역을 이제 정복하러 원정을 딱 합니다. 대병력,
이 6개 군단이라고 하는 병력을 갖고 다 가요. 이 당시의 시저가 아마 대단했나 봐요. 어떤 그 사회적인 명망도나 유치가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23승을 하는 그런 무패의 대부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시 로마에서는 그때는 이탈리아라는 용어가 없었죠, 그렇죠?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입니다. 이 시저가 대단한 명성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서 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저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대충 말하는 지금 이탈리아에 쓰인 로마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있던 이 원로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시저가 카이사르 시저가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통치하면 우리 다 싹 죽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죠. 그렇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자,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방을 딱 점령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기고만장하고. 근데 이제 그 위쪽에 프랑스 지방 위쪽에 가면 날씨가 좀 추운데요. 그 몽관이 그 지금 덴마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그 스위스 쪽이라든가 또는 이탈리아 그 독일의 동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갔어요. 평지만 가서 훑고 왔어요. 왜 이쪽을 안 한 거니? 그쪽으로 가면 이제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하고 연결된 산악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은 피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까지는 가서 뭐 통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가장 문제는 것 같아요. 인력이 안 되는 거죠. 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프랑스 지금의 파리 있잖아요. 그 이때가 다 갈리아 지방이니까 제가 거기만 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 딱 이제 그 대단한 이제 그 추모를 받으면서요. 대장군의 이름을 갖고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원로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겁이 나는 거죠. 그때 로마의 원로원의 구성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 가운데서 대표자인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저였습니다. 시저가 그걸 간 거죠. 원로원의 추대에 의해서 가서. 사실은 저놈의 새끼를 저 쫓아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없애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갖고 있어요. 저 새끼 여차하면 죽여야 되겠다. 원로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보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시저도 알고 있죠. 분명히 나를 내쫓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없잖아요. 다수가 그런 거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본국으로 금이 한양을 하면서 그 넓은 프랑스 일대를 다 점령하고 딱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자, 근데 예전부터 이제 이탈리아죠.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 이 본국에 들어오려면요. 어디 강을 넘으면요. 모든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법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원로원에서 제정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보러 간다는 거죠. 아련을 할 때는 아련이란 말은 극존칭어예요.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아련한다 그러죠. 아무한테나 아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각하라는 말 우리 썼잖아요. 이게 사실 대통령 무슨 각하까지예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 아부성 발언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선생이나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대통령 각하 이 참
그냥 그 세치의 혀로 아부해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참 그런 겁니다. 아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존충어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죠. 뭐 아무튼 이제 하여튼 뭐 뭡니까 왕을 이렇게 보러 갈 때는 탁 어디서부터 다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의 공화정의 규칙이 어디 강을 넘었으면 무장을 다 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바로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 이 강의 위치는요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습니다. 대강 이탈리아가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일단 사이클은 지우고요. 이탈리아의 위치가요. 시칠리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탈리아는 여기가요 다 산맥입니다. 산맥이에요. 여기가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맞나? H가 빠지나? 알프스입니다. 이게 다 산맥이에요. 이거 마운틴이에요. 마운틴스. 이게 산맥은 마운틴스라고 해요. 마운틴스. 산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산맥에 앞에 벌을 붙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어딘가 한 이쯤 돼요. 이게 바로 여기가 세지만 루비콘 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콩이 아마 이탈리아로 강 같아요. 강 같아요. 루비콘 강. 루비콘 루비 색깔 나타내는 강. 강폭이 그렇게 넓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로마를 들어올 때 반드시 여기서 무장해제를 해야 된대요.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반란이라고 그랬고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공화정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참 시저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 공화정이 원로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암살자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바깥에 나가서 다 공적을 내서 보면요, 다 자기 집에 와갖고 다 자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좋은 말로는 금이한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저에 있던 휘하 부대에 있던 많은 장군들이라든가 사병들이 다 금이한양에서 자기 집에 와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그랬겠죠. 근데 이 루비콘 강을 딱 넘어서 무장 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저는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는 건데 이미 시저가 갈리아 지방으로 원정 나갈 때도 여러 명의 암살자들이 갔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를 본 거죠. 응? 이미 그러니까 시저는 로마에 원로원이 이미 다 자기 사람을 다 씹어놓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죽이러 온 사람을 다 자기가 다 잘랐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건너는데 이 강 앞에서 딱 주둔을 딱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사위는 던졌다. 크로스 더 루비콘, 강을 건너라는 거죠. 강을 건너라, 크로스 더 루비콘. 시저가 그런 거 외칩니다. 로마에 있던 그 법을 이제 어기면서 하겠다는 거 뭡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원로원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로원의 300명들은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저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의 그 위치에 오르는데, 근데 시저는 사실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어요. 시저한테 어떤 그 존엄자라고 하는 황제라는 위치는 그렇게 완전 오래 들은 것 같이 제가 않아요. 근데 시저 시대에 시저가 이제 로마를 이렇게 최고 존엄자로서 통치해서 그랬을 때 특별히 뭐가 나온 건 없어요. 결과물들이. 그래서 로마 시저가 얼마나 있다 죽었구나. 그때 누구한테 했죠? 브루투스인가요? 브루투스한테 그랬잖아요. 섹스피어 작품 중에서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영국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브루투스에서 이제 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시저가 아마 독재를 했나 봐요. 독재. 그런 독재 냄새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어투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종족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저가 죽게 됐는데요. 이때의 시저가 크로스 더 루비콘 강을 건너라. 응? 이미 뭐 때는 결정됐다는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의미가 이제 탁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크로스 더 루비콘은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딱 알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그런 4대적인 외국의 고사까지 이제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에 막 고사성 써가면서 막 쓰는 신문들을 보면요. 전 정말 역겹거든요.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런 걸 찾아내갖고 그런 고사성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미국에만 있고 한국엔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문구를 못 찾는 것뿐이에요. 고사성어를. 우리나라 역사가 뭐 100년, 200년입니까?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지가 5천 년이 넘었는데요. 문명화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선일보에 이제 뭐 크로스 루이비콘이 딱 나오길래요. 한글로 허전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10월 9일 날 한글날 딱 나오면 정말 더 쇼킹하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것 같아요. 외정 때도 그냥 총독부에게 친일 어떤 쪽으로 가고. 근데 조선일보가 처음에 창간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의 방씨죠. 방씨의 초대인 방일영 씨인가요? 방일영 씨가 인수한 이후로 굉장히 좀 그런 쪽으로 친일 쪽이라든가 그 독재 정권에 막 붙는 쪽으로 갔어요. 생존하려고 하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많이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일보가 좀 그런 과거 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방일영 뭐 국악상이라든가 또 이제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도 했어요. 반면에.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세칭 말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근대화되는데 100원이라는 근대를 던져주고 1000만 원 1억을 뺏어간 그런 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뭐 문화 창달한다 그러면서 100원 주면서요. 자기 이득에 1000만 원 1억을 가져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런 건 이제 신문들이 함부로 외국의 고사성어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영어 단어 쓰는 것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나라 팔아먹는 게 따로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크로스 리뷰코는 그렇고요.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시저가 나와요. 시저. 이게 과일질하다잖아요. 과일질. 이게 제왕절개라 그러는데 이 제자가요. 제왕 제자예요. 한자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제자를 어떻게 쓰지? 한자는 너무 어려워. 지금 이거 안 쓰고 그렇지. 한자 공부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이거 제자예요. 제왕이 왕의 최고란 제왕의 제왕.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이 시저가 의학용에서 제왕절개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처음으로 제왕절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급성 맹장염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왕절개,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해서 이 시저는 의학용어인데요. 제왕절개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왕절개를 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시저는 이 독재를 처음으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독재도 있겠죠, 그죠?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잘 이끌어가고 있던 로마를 이제 개인이 이제 독재 체제로 만든 장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몸 안에 막 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요 크로스 더 루비콘이라는 걸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뭐 항상 강의할 때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읽으면 그래요. 많이 아니면은 좀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고쳐야 되는데 좀 고쳐볼게요. 그런 좀 너무 썰을 많이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은 크로스도 루비콘에 대한 유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저와 관련된 몇 가지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강의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